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개유월 정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내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6월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하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왕절인 6월에 일간이 정화일간이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월과 마찬가지로 6월이 신유월이 임관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하고요. 상대적으로 화는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6월에 뭐가 됩니까? 사지가 되죠. 화토는 굉장히 약합니다. 신약하고 재성이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화, 제가 설명할 때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라죠. 병화와 달리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 연료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연료, 화를 생할 수 있는 것은 목생화해서 인성이 목이 필요로 한데, 이때 간목을 씁니까? 아니면 을목을 씁니까? 지지로 임목을 씁니까? 또는 묘목을 씁니까?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정화는 을목, 묘목이 많으면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이 있어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은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을목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렇게 있고, 또 묘목도 묘충 때만 되니까 묘목도 이렇게 만약에 있는데 수기가 없다. 물이 있으면 안 돼. 물이 있으면 을목, 묘목이 졌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과 달리 6월은 물이 없죠. 그러면 을목, 묘목이 마릅니다. 그게 바로 고초에 마를 고자에다가 풀조자. 마른 뿔은 정화를 생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아시죠? 맞죠? 이렇게 쓰죠? 볏짚, 삼겹살, 이거 아시죠? 볏짚으로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볏짚 향이 있어서 아주 맛있는 그러한 삼겹살, 아주 고급진 삼겹살이라서 저 어디 동네에 이거 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볏짚 삼겹, 이 볏짚이 뭐예요? 볏짚으로 불을 피우면 정화를 볏짚으로 피우는 거죠. 볏짚이 젖어 있으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이 볏짚, 잘 마른 볏짚이
고초가 되는 것이고, 요걸로 불을 살리는 것이 인등이죠. 고초 인등격. 요거 고초 인등격을 여러분 생각할 때 볏짚 삼겹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뜨거운 열은 순식간에 고온 뭐 거의 700도에서 뭐 세면 1000도까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불이 오래 가요. 금방 꺼져요. 볏짚은 오래 못하고 순간 타고 싹 사그러들죠. 그래서 정화가 을목 고초 인등격, 그래서 을목 쓰는 사주하고 간목 쓰는 사주하고의 부기가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볏짚 고초 인등격 하는 것보다는 장작, 여러분들 그 고기 꿀 때도 볏짚은 오래 못 한다죠. 근데 숯 있잖아요. 잘 한 숯 가지고 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숯 가지고 고기 엄청나게 구워 먹을 수. 이것도 비율을 또 고기로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정화를 할 때는 간목, 인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고초 인등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 묘목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사오동의 뿌리가 튼튼해서 정화일간이 좀 생황해졌다, 그때는 임수를 취용할 수는 있는데, 제 아무리 정화일간이 왕하더라도 이 6월에 개수 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일간이 너무 6월이라도 너무 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 이러면 개수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보강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특히나 여명인 경우, 이건 좀 이따 생시할 때 얘기해야 되지만, 여명인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가 개미년일 때는 개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썩 좋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목을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고 생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격국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니, 일간과 월령의 특성과 더불어 격국과 용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의 특성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유금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음 대 음의 관계, 화가 금을 보면 화극금하라고 하죠. 금을 극하려고 합니다. 일간인 정화인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자가 아니라 극아자가 되겠습니다. 극아자 관성이라고 했고요. 관성은 나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 윤리, 도덕, 남편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좀 지나치게 되면 질병, 도적, 적궁,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관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편관을 나눠서 법, 윤리, 도덕, 남편은 정관, 질병, 도적과 같은 경우는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했었고요.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고요. 처가 되겠습니다. 인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근면성실성도 해당이 됩니다. 근면성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추색잡기 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흥오락 같은 것들도 재성입니다.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노는 거 참 좋아합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요. 춤도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 뭐 고스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하고, 뭐 포커 같은 것도 잘 하고, 하여튼 뭐 분위기 메이커 있잖아요. 뭐 한 모임 같은 데 있어서 재밌는 말과 재밌는 언행으로서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재성이 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애가 딱딱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성이 많고 재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 또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 식상도 없고 해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그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현재 재성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죠. 근데 재성이 나쁘게 작용하게 되면 뭘로 작용하다? 주색잡기 유흥호라 이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것이 또 재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유불급 넘쳐서는 안 되고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중화된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유흥오락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것이고 또 너무 근면성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놀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휴식과 업무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입니다. 예측 가능한 그런 재물이죠. 월급 같은 개념, 이자 같은 개념. 그 다음에 내가 뭐 정당하게 날품팔이라든가 하면 일당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반대 편제는 예측하지 않은 것이 일확천금 같은 개념. 그죠? 이건 뭐 로또 당첨금 같은 것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는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뭐 아까 말했던 나한테는 이제 와이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는데, 역시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재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재성을 감당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제라고 하는 것,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양대 음의 관계들은 음대 양의 관계. 어저께 병화가 6월에 대하면 양화가 금을 갖기 때문에 정제라고 했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음화가 음화가 금을 갖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6월은 금왕절이라고 했죠. 금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6월이죠.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화는 6월에 여기가 사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신약한데 제왕한 그런 구조, 제다 신약한 그런 구조의 국세가 6월의 정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왕, 제왕하면 재성으로서 돈을 벌고 현철을 얻게 되지만은 제다 신약하게 되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6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약한 정화를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해 준다는 것은 인성으로서 도우는 것을 말하고 방조한다라고 하는 뜻은 비견겁제로서 도와주는 것인데 정화의 특성상 정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위적인 불과 같다 그러죠. 물론 비견겁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인, 간목, 인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간목이라든가 인목을 얻고 뭐 사화, 오화 등을 보는 것은 금상첨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땐 인성인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간목을 얻게 되면 간목이 이렇게 정화를 생조해 주어서 능히 금을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사화라든가 오화가 지지에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화가 간목도 얻고 지지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어서 정화가 왕해졌다라고 하면 재성의 용도가 되는 것이고 또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임수를 치유해서 보과 정화도 병화와 마찬가지로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래서 임수를 치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반대로 지지로 인사호 등의 뿌리를 얻지도 못했고 간목의 도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6월에 임수 개수 투출되어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제살 태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재성으로 인해서 명예의 손상을 크게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 6월에 정화는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지 보면은 진토가 이렇게 있죠. 진유합금이 되는 것이니 상관인 진토가 정화 입장에서는 발갑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겠고요. 일지에서는 해수를 얻었습니다. 정해일주가 되는 것이죠. 일간 정화가 이렇게만 봤을 때 일간이 뿌리 둘 곳도 없고 나를 도와줄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고립부원, 진태, 양난 매우 외로운 형국의 지금 국세가 되어 있죠. 설상가상으로 월간이 개수 7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와 같다?
풍전등화와 같다. 언제 정화가 꺼질지 매우 위태한 사주국세가 되겠는데, 그래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기 때문에 요 칠사를 설해서 간목을 생해 주게 되니 살인상생의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저 간목이 예를 들어서 뭐 기토 와서 묶어버렸다, 경기면서 작살 내버렸다면 바로 칠살 정화 개수가 정화를 공격하게 되면 정화는 풍전 등화가 아니라 벌써 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좀 더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때라고는 간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생시에서 자수를 얻게 되면 칠살인 개수가 더욱더 극왕해져서 아무리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정화를 극하려고 하는 영향력이 없진 않겠죠. 정화 입장에서는 저 개수가 쉽게 말하면 아기가 조그만 초등학생이 있는데 옆에 굶주린 사자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경험이 수를 생겨주고 있죠. 그래서 개수가 더 의기양양해서 일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이라도 빨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경자시 마찬가지로, 신축시 마찬가지로 일간 정화를 도울 수 있는 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그냥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미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의미였고요. 무신지 역시나 정화를 도울 수 있는 글자, 화 또는 목이 아니죠. 기유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경술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신해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일간 정화를 도울 수 있는 글자는 아니라는 것이고, 이제부터 한번 볼 것은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인목이 있습니다. 자, 인에 정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죠. 인에 한목하니까 간목도 세력을 좀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이제 정편감이 혼잡되어 있어서 관사혼잡으로 이제 불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경자, 신축, 무신기유, 신해시보다는 이민시가 월등히 제가 봤을 땐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 같은 경우는 인성인 묘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칠사 하나 개수도 버거운 상태에서 다시 개수를 얻는 것은 그저 풍전등화 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정화 지지에 뿌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목 두 개가 정화로 호위하고 있다. 우리 수호천사란 말을 듣죠. 수호천사. 일간이 왕하면 굳이 수호천사가 필요 없죠. 일간이 약하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제 나로 호위해준다. 호위천사. 이제 저 간목 두 개가 호위천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었다 손치더라도 이건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중에서 가장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바로 이 병오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가 감옥의 생주를 얻을 수 있고, 우화를 받기 때문에 정화 뿌리도 얻습니다. 이제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정화는 달이기 때문에 태양을 보게 되면 탈광돼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가끔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일간 정화 약한 경우에는 정화를 보는 것은 탈광으로 보지 않고 겁재인 병화에 도움을 얻는다.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그 일진한테 삥 뜯기고 있으면 형제 자매가 와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오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병오시라고 하는 생시가 오늘은 가장 합리적인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오늘 아이를 낳는다. 오시면은 낮 11시 30분부터 1시, 13시 30분까지니까 될 수 있으면 짝수시에 12시 전후로 해서 빨리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낳는 것이 가장 좋겠고, 병오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진다. 남자로 태어나도 괜찮고 여자로 태어나도 괜찮다. 제가 정화일간이고 정해일주이기 때문에 정화를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짜임새가 일간도 뿌리를 얻고 간목의 생주를 받는 짜임새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났는데 또 이제 불금 내일 또 주말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